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자, 요즘은요, 몸이 아플 때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암도 재발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다 돈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라이프앤에이 강의 시간에는 돈 걱정 줄여드리도록 생활비를 주는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플 때 생활비 주는 보험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져가시면서 운전자 보험은 소홀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왜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가입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신 다음에 채팅 통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보험플랜 119 출발합니다. 라이프앤에이 강의 시간이죠. 자, 오늘은요, 아플 때 정말 내가 아픈 거에만 집중 치료하고 돈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주는 보험 만나보겠습니다. 아플 때 생활비를 주는 보험이 있어 신기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안수연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수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몇 % 확률의 투자를 하십니까? 만약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0%가 넘는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월급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아마 매달 월급을 받는 날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월급을 받았는데 세가 나가고요. 핸드폰 요금, 또 국민연금, 카드값, 전기세, 대출이자. 여기서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됐지 빠질 항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 월급이 다 어디에 갔을까요? 내 통장에 점 하나만 찍고 다시 빠져나갑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싶습니다. 지금 2019년 가구별 소비 지출 현황을 한번 봤더니요. 1인 가구는요, 한 달에 140만 원 돈을 쓰고 있고요. 2인 가구는 200만 원 돈, 3인 가구 거의 300만 원 돈입니다. 4인 가구 370만 원대, 5인 가구는 470만 원이라는 돈을 한 달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식품비 줄일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이런 식비라든지 음식값, 그리고 주거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교통 관련, 교육 관련된 비용, 그리고 내가 혹시나 아플 때를 대비한 이런 보건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뭐가 될까요? 지금 현재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지만 만약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를 부분, 많이 사용할 부분이 어디가 될까요? 아마 이런 보건 관련돼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는 거는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닥치지 않고서야 아프거나 다칠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갑자기 회사 동료가 쓰러졌네요. 아, 뇌출혈이래요. 아, 그럼 나는 뇌출혈이 얼마나 했을까? 뇌졸중이 얼마나 했을까? 동네 삼촌이 암입니다. 아, 그럼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던가? 이렇게 당황하진 않으셨나요? 막상 닥치기 전에는 내가 아플 거를 생각해서 의료 통장을 따로 준비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료비를 위해서 매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들을 준비하시는데요. 이 중에서 나에게 더 필요한 보장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교통사고가 날 것 같다. 나는 낙상의 위험이 많이 큰 직업이다. 우리 집은 화재가 많이 날 것 같은 위험 지역이다. 아니면 우리 가족력은 암이다. 우리 부모님은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 이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디에다가 돈을 더 들이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쫙 봐도 아마 1위는 암일 겁니다. 너무나 흔해서 정말 암이라는 거는요, 갑자기 바이러스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내 정상 세포가 나이를 듦에 따라서 노화돼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괜찮지만 확률적으로 젊었을 때는 정말 가족력이 많거나 아프신 분들이 암이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사망할 경우에는 암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플 때 나를 대신해서 생활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물론 가족분들이 많다면 이런 생활비를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내가 가장이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핵가족 시대잖아요. 형제가 많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팠을 때 이런 나의 생활비를 책임져 줄 분 없을 경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암 치료비는 당연히 기본입니다. 나는 실손보험이 없어도 암보험은 있다. 아마 한두 분들은 그렇게 공감하실 텐데요. 암에 있어서 생활자금도 필요합니다. 일단 암의 진단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생활을 하시나요? 유방암이다. 유방암의 유명한 의사가 어디에 있더라? 찾아보셔야죠. 그리고 치료를 하셔야죠. 그렇다면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내 가정을 책임졌던 이런 생활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요. 암 치료비는 기본이고요. 생활자금도 필수인 것이 바로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암 치료비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물론 암에 따라서 적게는 2, 3천만 원, 많게는 8천만 원 이상이 드는 게 암인데요. 간암은 이미 발견됐을 때에는 3기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암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많은 질병이기도 하는데요. 평균 지출 규모가 8,287만 원입니다. 췌장암 거의 말기 4기나 돼서나 발견이 되는데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비 8천만 원이나 9천만 원이 없다면 치료비 이외에 생활비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소득이 보장이 되는 생활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암은 한 번만 오진 않습니다. 내가 암 진단비를 준비하셔서 치료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암은요, 특히나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이런 남녀 불문하는 위암 같은 경우는요, 암이 재발할 확률이 55%가 넘습니다. 첫 번째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단금이나 이런 수술비를 통해서 보장을 받지요. 하지만 암이 재발한다면 그 두 번째 암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셨나요? 재진단암 좋죠. 하지만 재진단암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1,000만 원을 받고자 내가 보험료를 지출하셔야 될 부분이 2만 원 정도가 전후로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발암을 보장하기에는 비싸고 이 재발암을 대체할 만한 보장이 있을까 고민해서 오늘 플랜에 나오는 건데요. 암이 재발할 확률을 먼저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암이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은 8.6%. 이건 위암 기준입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은 22.9%. 2년 미만인 경우에 재발할 확률은 무려 68.4%입니다. 평균적으로 암이 재발할 확률은요, 20%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암 이외에 두 번째, 세 번째 암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만약 내가 암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시면 매달
100만 원씩을 보장받으시는데요. 24개월 확정돼서 총 2,40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이 걸리면 어떤 치료를 하나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항암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이런 암에 관련돼서 이런 직접 치료를 한다. 그렇다면 1년에 1,000만 원씩을요. 최대 5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재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재진단 암에 대해서 보장을 준비하자니 보험료는 올라가고, 그렇다면 내가 첫 번째뿐만이 아니고 암이 있을 경우에 준비할 수 있는 보장이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몸에 암이 있어서 항암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항암 방사선을 한다면 암의 재발률이 5년 이내가 많기 때문에 이런 5천만 원이란 보장, 암에 있어서 최초 보장 2,400만 원, 암이 내 몸에 남아있는 동안 이런 치료를 한다면 5천만 원, 그래서 총 7,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이고요. 우리가 암이 걸리면 어떤가요? 대부분이 아마 50% 이상은 수술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암에 대해서 수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해당 수술에 있어서 100만 원, 3개월 동안 300만 원, 6개월 동안 600만 원, 그리고 12개월에 해당이 된다면 2,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암 같은 경우는요, 내 몸에 후유장애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질병 후유장애가 됐다 하시면 이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보시겠습니다. 지금 암에 걸렸을 때 2,400만 원 생활비 보장이 되죠. 그리고 5천만 원 보장이 되죠. 그렇다면 3만 원대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3만 원대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시면 약 720만 원 돈입니다. 720만 원 돈의 돈을 납입을 하시고 혹시나 3명 중에 1명 걸린다는 암의 진단을 받으신다면, 그렇다면 10배에 해당되는 7,400만 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40대다. 그렇다면 남자분, 여자분 3, 4만 원대입니다. 이 또한 960만 원대의 돈을 납입을 하시고 7,400만 원 돈의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암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수술을 또 하신다. 그런다면 암별로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수술을 했다.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100만 원을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많이 걸리는 암이죠. 자궁의 암에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회당 60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 다음으로 정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유방암이죠. 네, 유방암이면 600만 원 보장 받으시고요. 남녀하고 여성을 통틀어서 많이 걸린다는 위암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 대장암 같은 경우는 300만 원, 600만 원을 이런 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보장 같은 경우는 암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암뿐만 아니라 가벼운 수술부터 중대한 수술까지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하신데요. 맹장 수술만 한다라 하더라도, 중수 절제술만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팔이나 어깨에 골절되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통해서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이 또한 100만 원 생활비 보장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허리 디스크.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허리 관련된 수술 가장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이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거나 척추 고정 수술을 동반했다. 그러면 3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50대 이후분들, 특히나 빠르면 40대에도요, 이런 쓰이개 절제술을 많이 합니다. 배가 아파서 왔더니 돌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아예 드러냅시다. 이런 진단을 많이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만약 담도 쓰이개를 절제했다 그러시면 600만 원이라는 이런 생활비를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가 아파서는 아니지만 내가 뇌출혈, 넘어져서 이런 뇌출혈 관련 이런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외상성의 경우에도 이런 1,20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관련돼서 내가 혈관을 다시 새로운 길을 뚫는다. 그리고 이런 이식 수술에 관련돼서도 1,200만 원이라는 수술을 연간 1년씩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 보장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암 관련돼서 우리가 후유장애가 남는다고 했잖아요. 암이라는 거는 내 장기에 있어서 후유장애가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한 장애가 발생했다 하면 간암 관련해서는 75%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3천만 원에 75%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많이 걸린다는 위암 걸려서 위 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면 50%에 해당되는 1,500만 원을 이런 생활비와 별도로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장 전절제술 우리가 식생활 때문에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이런 절제술에 관련돼서도 50% 이상이면은요. 1,50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관절염 디스크 이런 가볍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10%, 20%는 많이 발생하는 생활질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관절이 제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 3천만 원에 20%라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허리 관련돼서 척추 고정술을 동반하는 추간판 제거 수술을 했다. 그러면 300만 원을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내가 한 번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부위별로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휴유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 많이 이런 당뇨 때문에 투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런 평생 투석을 한다. 그렇다면 7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아플 때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런 질병 후유장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당 부위에 해당이 안 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요.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랜은요. 암에 대해 있어서 암 관련해서 진단금 이외에 생활비를 24개월을 보장을 합니다. 물론 추가로 암진단금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 같은 경우는요. 뭐 적게는 1, 2천에서 많게는 1, 2억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단금 이외에 매달 받는 생활비로 정말 활용을 하실 것 같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암이 아닌 이런 재발에 따른 수술비와 치료비를 한꺼번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비가 뭔가요? 우리가 암 진단금 받으신다면 급한 불을 끊으라고 먼저 한 1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고 계속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한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가벼운 수술부터 중대한 수술까지 우리가 수술비 대부분의 분들 많이 갖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내가 수술만 한다고 해서 수술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수술에 따른 이런 생활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없는 차별적인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해나 질병에 따른 내 몸에 후유장애가 남는다. 그렇다면 한 번이 아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예, 지금 휴가철이라서 많이들 바쁘실 텐데요.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이 어떻게 준비됐나 한번 보시고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내가 아파서 준비하실 때는 늦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3명 중에 1명이 암이다라는 말 지겹게 들으셨죠. 그래서 다들 암보험 있으실 텐데 왠지 불안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연락들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은요, 암 생활비 보험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1명이 암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2년간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5년 안에 암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은 연간 또 1회씩 1,0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뭐 계속해서 받아서 좋다는 수술비에다가 후유장애 보장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왠지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보험을 좀 든든하게 채워주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궁금증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생활비를 준다고 하니까 정말 좀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시는지 지금 실시간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8309님의 메시지인데요. 자, 수술소득 보장 수술비, 즉 말씀 주신 생활비를 받다가 만에 하나 제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게 되잖아요, 전문가님. 만약에 생활비를 좀 받다가 얼마 안 받고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생활비라는 게 사실 나도 필요하지만 가족을 위한 게 바로 생활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내가 2년 받다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런 남아있는 유가족분들한테 내가 못 받은 생활비를 더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사망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생활비 같은 경우는 내 가족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든든한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내가 아플 때에는 매달 100만 원씩 받다가 만에 하나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남아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게 된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가족들을 생각해서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린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운전자 보험 이대로 좋을까라고 합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요, 주제를 보니까 저에게도 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그래요? 사실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쵸. 너무 축하할 일이면서도 네네. 제가 요즘 굉장히 길에서 떨리는 순간들이 네, 많기도 하고요. 그쵸.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해놨거든요. 네네. 그런데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방송 중에 많이 만나서 오늘 한번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MC님을 위한 맞아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이게 과연 뭐 어떻게 틀리지? 뭐 둘 중에 뭐 하나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일단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좋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다. 이거 예.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쵸? 왜냐하면 네, 의무보험이라는 것은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의무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벌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다면은 안 나오겠죠, 운전자에서는? 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벌금 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가 틀리냐면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을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이나 이런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보상 처리를 하는 거는 자동차 보험을 하고 나서
형사적 책임을 위해서 합의를 봐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벌금이 나온다든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라는 건 내가 현금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그냥 언제라도 몇 천만 원 쓸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강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되구나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모두 다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없어서일 뿐이지 결국에는 운전을 하시면은 자동차 보험이든 운전자 보험이든 둘 다 필수다. 그쵸.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네. 확실히 운전을 하면은요 자동차 그 자체에 들어간 돈도 있지만 주변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나도 모르게 돈이 나가게 되는 게 엄청 많고 그쵸. 벌금도 무섭다고 하던데 진짜 네. 그래요? 일단 사고가 나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근데 네. 사고가 한번 나고 나면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중에서 예전하고 그러면 요즘 운전자 보험이 그런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짚어보고 갈 텐데요. 일단 예전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형사적인 부분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비용. 근데 이 변호사 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 비용 같은 경우에도 약간 소액이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내 돈이 자부담이 생긴다라는 게 왜냐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중대한 사고가 나서 선임하는데 500만 원밖에 보상이 안 돼요. 근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만 원으로 해결되냐 이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500만 원 이하로 받아주는 변호사님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 자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이 쓰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요즘 운전자 보험에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런 한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고 이제 유형을 두고서는 왜 예전과 요즘과 운전자 보험이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MC님한테 제가 퀴즈를 먼저 내고서는 계속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자, 되게 어려워요. 잘 맞히셔야 됩니다. 집중을 해볼게요. 네네. 이제 면허증도 있으신니까. 면허증은 있는데 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혹시 네. 지금 운전하시면서 인도를 침범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도를 침범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갑자기 빨간불로 노란불로 바뀌어가지고 살짝 넘어가기 직전에 멈춰본 적은 그래요? 있어요. 네. 인도를 거의 침범해 보신 분이 없다에 저는 거의 한 표를 드리는데요. 네. 그러면 인도를 침범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속도가 이제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뭐 신호가 바뀌면은 의도치 않게 전 조금 넘어갈 그럴 것 수 같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진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텐데 왜냐하면 인도를 침범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저도 인도를 하루에 몇 번씩 침범을 해요. 과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진입하기 위해서 인도를 거쳐서 갑니다. 주차장을 들어갈 때도 거쳐서 네. 가고요. 그리고 뭐 카페라든가 매장을 갈 때도 거쳐서 들어가고요. 심지어 아파트,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아파트 진입로에 인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인도를 침범하는 것은 내가 꼭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인도 침범이라는 것은 그래서 되게 일상적인 건데 자, 여기서 퀴즈를 한 가지 더 낼게요. 자,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가 우리가 만약에 보상 처리할 때 일반적 사고 처리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12대 중과실로 처리할 것 같습니까?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큰 잘못을 한 것 그쵸. 같아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닐 것 같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사진에 보신 것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주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주유소를 진입을 합니다. 그럼 우회전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왼쪽을 안 보고 우측을 보겠죠? 맞아요. 그 우측을 보고 진입하는데 왼쪽에서 사람이 부딪혔어요. 자,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인도 침범 또는 횡단보도 침범. 앞에서 그림에서도 횡단보도가 있었죠. 네. 만약에 인도와 인도 사이를 횡단보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횡단보도 침범이에요. 자, 이게 12대 중과실로 한번 볼 텐데요. 네. 12대 중과실이라는 게 중대한 과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6번이나 9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일부러 내가 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도 보도 침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보상 처리를 해야 되고 합의를 봐야 되고 벌금을 우리가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12가지가 지금 직접 화면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저도 운전하면서도 여기에 해당이 쉽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예전에 비해서 벌금 같은 게 뭐 더 비싸졌어요? 앞에서 보신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예전 보험하고 그러면 요즘 운전자 보험하고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를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자, 예전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만약에 사고가 과속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고라서 2주나 3주 진단만 나왔어요. 자, 그래도 12대 중과실이니까 합의를 봐야 되겠죠.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6주 미만의 형사적 책임을 져야 돼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은 예. 현금으로 내가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내야 되죠. 근데 지금 요즘 보험 같은 경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을 준다라는 거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그리고 이것도 2019년도 이전에 또 준비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가 있다라면 또 요즘은요, 아예 보험회사에다 신청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아예 처리를 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요즘 보험이 편해졌죠. 이런 면에서도. 같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놨어도 예전에 가입했냐 혹은 최근에 새로 가입하냐에 따라서 보장을 받고 안 받고가 엄청 큰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운전을 하시는데 네. 자, 이제 MC님 또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긴장하세요. 자, 운전을 하시고 건물에 들어가서 아까 보도 네. 침범을 하고 나왔어요. 예. 자, 그다음에 보도에서 내가 사고가 일어날 경우가 교통사고 일어날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고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다른 차가 진입할 수 네, 있겠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제가 네. 차량이 아니라 이제 차량을 조심해야 되니까 다른 관점, 오토바이. 저는 요즘 그 저녁 8시쯤 네. 집 쪽으로 가면은요. 호위무사처럼 오토바이들이 제 네. 차 주변에 한 4대 정도가 그 배달 때문에 그쵸. 가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저는 살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무섭죠, 그럴 경우. 네, 심지어, 들어가면서 네네. 부딪힐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오토바이가 주차를 네. 어디다 하냐면 인도에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이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오토바이는 물론 신호 위반을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48%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인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8%가 넘습니다. 결국에는 인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내가 피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운전자 보험, 운전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지만은 만약에 운전대에서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인도를 보도를 보행 중에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예전 운전자 보험과 요즘 운전자 보험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전에 이런 사고가 나신 분들 아마 기억에 떠올리시면 운전자 보험 가입했으니까 거기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라고 했는데 보상 받을 게 없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상태일 때도 보상을 전혀 못 받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뭐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으로 받는 것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같이 준비했던 뭐 상해 입원 일당이라든가 수술비, 골절 진단비 이런 거에서 받았지 실질적으로 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운전자 보험은 이 부분까지도 보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피해 사실로 해서 받을 게 없었다면 지금은 이런 보도자 그러면 이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아니면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은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히 있어요. 그러면 네.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면 만약에 뺑소니 사고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 청구할 곳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에서 피해자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42주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지지만 훨씬 더 보장 측면에서는 운전자 보험이 운전할 때 그리고 운전하지 않을 때 둘 다 보장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운전자 보험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운전자 보험 이대로 좋을까라는 게 주제였는데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법규를 내가 이제 원치 않고 뭐 고의적이 아닌데도 네.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네. 보통 어떤 사고들이 있을까요? 네,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때도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속도 위반하지 마세요라고 그렇죠. 시험을 보는데 네.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속도 위반을 하거나 정지서 위반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해서 일어나는 사고보다요. 앞에서 지금 통계를 보시면요. 56%가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해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오. 즉 다시 얘기하면요. 그냥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본다든가 깜빡 존다든가 맞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네, 햇빛이 또 뭐 강해서 네. 눈을 이렇게 찌푸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 그 휴대폰을 그렇죠. 잠깐 쉴 때 만졌다가 사고가 나거나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급하니까 화장을 고치다가도 맞아요. 사고가 많이 나신다고 하는 걸 보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고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꼭 내가 사고를 내야지 해서 내시는 분들 일단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위반을 해서 12대 중과실을 위반해서 내가 사고를 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주의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거고 사고가 났는데 12대 중과실이래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억울한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결국에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고가 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얼마만큼 대처를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얼마만큼 잘 해놨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법적인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하고 미리 좀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죠. 얼마 전에 뭐 민식이법이 그렇죠. 시행되고 나서 더욱더 조금 운전자 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저희가 알아야 될 그런 법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법상을 좀 보시면 네. 일단 민식이법 말씀하셨으니까 민식이법이 이제 작년에 제정이 됐죠. 그래서 민식이법 때문에 벌금 한도가 바뀌면서 아마 운전자 보험을 벌금 때문이라도 다시 새롭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일단 12대 중과실이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특례법을 보시면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의 피해를 주게 되면요. 그냥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벌금이 최고 한도 2천만 원입니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만약에 내가 건물에 진입하거나 나오면서 사람하고 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에 6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이 나올 거고요. 이 벌금을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하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형사비를 봐야 되고 형사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을 해야 돼서 공탁금이 나갈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중요한 사고가 6주 이상의 사고가 났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 사고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식이법은 더 중요하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민식이법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30km 이상 제한 속도와 상관없이 예, 벌금하고 이제 또 이제 무기 거의 징역이 준하는 그런 사고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가 상해만 입어도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인데 벌금 기준이요. 최고가 3천만 원인데 최저 기준이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법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저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큰 금액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운전을 안 할 수도 없고 운전을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지 않을 수도 없으니까 네. 뭐 자동차 보험 말고 이제 운전자 보험도 무조건 가져가야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좀 가져가 볼 만한 운전자 보험을 두 가지 좀 추려오셨다고요. 네, 운전자 보험도 이제 그러면 나는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민식이법 이후에도 나는 운전자 보험을 준비했다는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요즘 운전자 보험입니다. 왜냐면요.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과거에 올라갔지만은요, 중요하게 여겨보실 거는 뭐냐면요. 대물에 관련된 벌금이 없으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금 중에서 대물. 왜냐하면 인도사고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수로 부딪히는 경우에도 대물 벌금이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대물 벌금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A 회사 같은 경우 1억 3천까지 올라갔어요. 1억 굉장히 3천만 높죠. 원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고가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하지만은 뭔가 선임 비용이 비싸도 내가 조금 더 안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비용만큼이 됐죠. 500만 원과 3천만 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이 동승했을 때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아니면 이런 피해가 같은 거 모두 다 보상될 수 있게끔 과거보다 증액이 됐다는 거,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요즘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A사랑 B사 비교해보고 있는데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보험료를 그럼 한 얼마 정도 내야 돼요? 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제가 오늘은 네. 운전자 보험 중에서 대부분 상해 보험이 같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상해 보험을 전부 다 빼고 순수하게 운전자 보험만 앞에서 예시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운전자 보험을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뭐냐면 운전자 보험 과거에 내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뭐 20년 동안 보장을 받기로 했는데 이미 3년, 5년 동안 내가 유지했는데 나 15년만, 10년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험료를 보시면 아시는데 앞에서 보장이 분명히 증액이 됐었죠. 올라갔어요, 한도가. 뭐 벌금도 올라갔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비용, 심지어 예전에 보상이 안 됐었던 내 가족 동승자라든가 6주 미만 사고 모두 다 되는데 보험료 보세요. 자, A사, B사 모두 다 남성도 15,000원, 16,000원 정도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12,000원이죠. 결국에는 내가 그 안에서 상해 보장을 얼마만큼 좀 더 많이 준비했느냐 때문에 사실은 보험료가 조금 더 변동상이 있었던 거지 운전자 보험은요, 연령하고 상관없이 비싸지 않습니다. 내가 연령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러면은 질병보험처럼 보험료 비싸지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연령이 많아질수록 조금이라도 보험료가 저렴한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하기 때문에 소멸적인 개념이니까 운전자 보험, 과거 운전자 보험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안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은요. 예전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요즘에 맞는 운전자 보험을 선택하셔야지 같은 비용을 내도 더 많은 보장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자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10,000원대 초반인데 돈 아까워서 가입 못한다는 건 핑계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괜찮다라고 원픽을 한번 꼽아주시죠. 네, 원픽으로 뽑기에 약간 민망한데 A사나 B사나 뭐 별로 다른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최근에 A사가 조금 더 한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상 측면에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기존에 1억이 최고 한도였다면 1억 3천까지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한도가 조금 더 좋은 A사를 저는 원픽으로 삼았는데 자, A사, B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전 보험, 운전자 보험을 만약에 지금 내가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라면 자, 원픽으로는요. 요즘 운전자 보험을 선택하세요. 이것을 원픽으로 삼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운전자 보험 예전 것에서 최근에 나온 것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좋겠다.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도 필수지만 운전자 보험도 필수고요. 예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은 같은 돈 내고 정말 작은 보장을 가져가는 거라고 합니다. 요즘 운전자 보험 여러분들 비싸봤자 10,000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인데 보장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커지고 한도도 넓어졌다고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맹청훈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전화번호 열어두고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31-2666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실시간 문자 도착을 했습니다. 5982님께서 자, 50대 여성분이 문자를 주셨네요. 예전에 가입한 안보험이라서
80세 만기입니다. 만기가 좀 짧아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새로 가입하자니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지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자, 안수현 전문가님, 만기가 짧은 옛날 암보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만기가 80세라고 하면 요즘 평균 수명이 85세가 넘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85세에 암이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 많이 비교하셔서요. 제일 저렴한 대로 준비하시면 좋은데, 진단금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으면 이제 없어지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이제 보장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또 진단금 이외에 요즘 치료비로 많이 이제 보장 내용이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제나 아니면 뭐 양성자 치료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제 이런 치료비를 더 보완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장을 갖고 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싼 암 진단비를 대신해서 요즘엔 참 다양한 형태들의 보험이 나왔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암 생활비 보험도 있고요, 암 치료비 보험도 있고, 암 수술비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저렴하게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도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4422님의 메시지네요. 자, 방송 보시면서 이게 궁금하시대요. 보험 가입할 때 통합으로 하는 것과 진단비와 수술비 따로따로 가입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아마 방송을 좀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 분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맹종우 전문가님, 이 보험을 가입할 때요, 따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묶어서 가져가는 게 좋은 걸까요? 글쎄요. 이게 정답이 있을까 싶은데 정답에 가깝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결론부터 하면 저는 따로따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 중에서 뭐 통합보험, 종합보험 이런 글자 많이 보실 텐데 거기에 있는 통합이나 종합이란 글자는 뭐냐면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라는 뜻의 통합이고 종합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무조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마다 손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나 수술비가 각각 보험료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진단비가 유리한 회사를 선택하고 수술비를 유리한 회사를 선택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목적에 맞게 각각 가입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비교하고 알아보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목적에 맞는 저렴한 보장 준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8733님의 메시지인데, 자, 이분은 비갱신 보험을 준비하자니 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또 갱신을 선택하자니 불안하다라고 좀 갈팡질팡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안수현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갱신도 준비하고 비갱신도 준비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이제 네. 보험적인 부분을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한 번만 받는 거는 갱신으로 준비하시고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면 그래도 가성비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할 때 조합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갱신은 조금 비쌀 것 같다, 혹은 갱신은 보험료가 오르는 게 걱정된다, 이런저런 걱정 많으실 텐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1:1 맞춤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보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증 바로 남겨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